자, 이제 비문학 1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집중특강 역시 10가지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그리고 가장 고난도 문제인 추론형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추론형 문제는 앞쪽에 문제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전체의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전체의 흐름을 묻는 문제 유형들도 포함이 되어서 이 시간에 10문제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피셈 문제들 그리고 또한 7급 문제 유형들이 9급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9급형 문제의 필수 문제가 되었죠. 이것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직렬들에서도 이제 추론형 문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금의 이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추론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문제 자체에 동일하게 나오죠. 어떤 다음 글로부터 추론을 하는데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문제 유형들,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은 전제되는 거. 역시 전제라는 게 논리적 전제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 이런 것들도 역시 글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통해 추정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 이제 추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이 추론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일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추론형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고력 문제로 중요하고요. 또는 5급의 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9급 시험에서는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약간의 변형만 됐을 뿐이지 사실은 일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일치, 직접 나오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자장면의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칼국수의 면이 나오는 것처럼 또 그 위에 수제비도 나오는 것처럼 약간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기본 원료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제가 이 시간에 또 반복할 겁니다. 자, 90번부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일치는 아닐지언정 분명히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변형된 일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게 이제 원래 상당히 유명한 글이에요. 이 글 자체가 과거 이렇게 국가직 시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렬에서도 동일하게 또 활용되기도 했었고요. 이것을 원래 적극적 듣기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듣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액션과 리액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듯이 누군가 말하면 거듭 아이 콘택트,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때로는 감탄사도 내면서 오, 와, 옵스 이렇게 감탄사도 내면서 이렇게 호응을 하면 그 상대편조차도 신이 나서 더 훨씬 더 적극적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심리학 교수가 했던 것은 실험을 한 거고요. 재미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인류학 교수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인류학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심리학 교수는 비밀로 했어요. 인류학 교수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만 주의사항을 전달했고요. 일단 첫 번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주의 집중해서 들어라. 역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호응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것은 실험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양쪽에서의 두 가지 순기능,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학생들 정말 재미없었던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드디어 강의 노트에서 눈을 떼고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다면은 숨겨져 있는 정보는 그 전에 재미없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읽었다는 거죠. 맞아, 우리 학창시절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책만 줄줄줄줄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그 선생님의 애정을 갖고 수업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은 약간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이렇게만 느끼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학생들도 재미없고 효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재밌는 척 했더니 이제 이 교수님이 착각을 한 거죠. 내 수업이 좀 재밌나 보네. 이번 반 올해는 좀 애들이 좀 나의 강의에 재밌었나 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요. 열이 있는 강의로 변하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듣는 척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라고 실험을 했던 것인데 진짜 재밌는 척 했더니 정말
재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재미없어, 국어 어려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오 선생님 국어 되게 재밌어요. 오 진짜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에게도 그 좋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 부분이었어요. 그 재미없던 인류학 교수의 수업이 그 전에 어땠겠느냐라는 생략된 전제도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실험 전에는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 시선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고